사랑에 대해 우리는 늘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완벽한 상대를 만난다면 그때 진짜 사랑이 시작되지 않을까. 높은 스펙, 세련된 외모, 따뜻한 성격, 경제적 안정감. 완벽한 상대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과연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게 되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연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 전반,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전체를 흔드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늘 완벽한 상대를 꿈꾸지만 동시에 그 완벽함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결핍을 더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나 본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이란 인간의 힘과 나약함, 이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사랑은 결핍 속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니체는 철저히 인간의 본성과 삶을 탐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종교적 도덕적 가치관을 의심하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려 했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사랑은 단순한 낭만적 감정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과 연결된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결함 때문에 사랑한다. 완벽한 존재라면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완전 무결하다면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사랑이란 서로의 결핍을 채우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유사한 관점이 있습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불완전함 속에서 타인에게 의존하며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결핍을 메우려는 욕구에서 출발합니다. 완벽한 상대가 있다면 그 안에서 결핍을 채울 여지가 사라집니다. 결국 관계는 정체되거나 금세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니체는 힘의 의지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도전받고 충돌하고 서로를 통해 변화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상대는 우리를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저 안정과 편안함만 제공할 뿐입니다. 니체의 눈에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정지된 상태에 가깝습니다. 즉, 니체에게 사랑이란 두 불완전한 존재가 만나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힘의 과정입니다. 완벽함은 오히려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니체의 철학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현실에서 완벽한 사람에 대한 기대는 연애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연인 관계를 보죠. 많은 사람들이 이상형을 이야기할 때 조건을 나열합니다. 외모, 성격, 직업, 경제력, 취미까지. 하지만 실제로 연애를 시작하면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그런 조건과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허술함, 예상치 못한 단점, 인간적인 부족함이 오히려 정을 붙이게 하고 친밀감을 키웁니다. 완벽한 사람은 매혹적일 수 있지만 오래 함께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비슷합니다. 부모가 완벽한 존재라고 믿었던 어린 시절이 지나면 우리는 부모의 한계와 실수를 보게 됩니다. 그때 오는 충격은 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부모와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 맺기 시작합니다. 불완전함을 이해할 때 더 깊은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상사, 완벽한 동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실수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신뢰가 쌓입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존경의 대상일 수 있지만 친밀한 관계의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늘 완벽하게 잘해주는 친구보다 때로는 서툴고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친구가 더 인간적으로 다가옵니다. 완벽한 친구는 이상적이지만 나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털어놓기는 어려운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과 관계의 본질은 불완전함의 공유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불완전함을 사랑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결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이상적인 존재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와 단점을 함께 껴안는 것입니다. 결함 없는 사랑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나의 불완전함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서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친밀감은 취약함을 공유할 때 생깁니다. 약점을 숨기면 관계는 얕아지고 약점을 나눌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셋째,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은 정체가 아니라 도전입니다.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배우고 변화해야 합니다. 때로는 갈등과 충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넷째,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완벽한 상대에 대한 환상은 종종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은 저런데 너는 왜 이래? 라는 말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상대를 이상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고유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해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실천이 모이면 우리는 사랑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함정을 벗어나 더 진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완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결핍 때문에 사랑합니다. 완벽한 존재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상처와 한계를 마주하면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연인, 친구 모두 수많은 갈등과 실망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견디고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완벽함은 매혹적이지만 오래 머물지는 못합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만 우리는 서로를 진짜 인간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한 완벽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관계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상형 소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언제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필터를 통해 다듬어진 얼굴,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멋진 직업과 성취.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기대치를 키웁니다. 내 연인도 저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내 친구도 저만큼 나를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결과는 대체로 실망입니다. 현실은 SNS 속 이상과 다르기 때문이죠. 바로 이 간극이 관계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니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허상 속에서 완벽을 찾느라 눈앞에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불완전함과 친밀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상대방의 작은 결함에서 오히려 친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를 프레폴 효과라고 부르죠. 완벽한 사람은 매혹적이지만 너무 완벽하면 다가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작은 실수를 하는 순간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늘 똑 부러지던 동료가 실수 어색하게 웃는 모습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가까움을 느낍니다. 완벽하게만 보이던 친구가 사실은 작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불완전함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벽함만을 요구하면 관계는 금세 무너집니다. 연인에게 늘 이상적인 행동만 요구하거나 친구에게 항상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면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상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대에 어긋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니체의 철학은 이런 함정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걸어가며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불완전함을 받아들여야 하는 대상이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 했으며 그 모습만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불완전한 나의 모습, 약점과 상처를 드러낼 때 상대도 자기 방어를 내려놓고 비로소 진짜 친밀한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상대의 약점을 존중하라. 단점을 고쳐주려 하기보다 그것이 그 사람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라. 연약한 모습을 숨기지 말고 상대에게 보여주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신뢰의 시작입니다.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너는 왜 이렇지 않니? 라고 말하는 순간 불완전함은 결함으로 전락합니다. 비교 대신 고유함을 존중해야 합니다.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갈등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갈등을 피하지 않고 성찰한다면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진실을 전합니다. 사랑이란 완벽을 꿈꾸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함께 감당하는 용기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에서 완벽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불완전함 속에서 진짜 사랑을 발견하고 있나요?